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업을 하시게 되면 세금 신고보다 더 빨리 맞닥뜨릴 문제인 영수증 정리와 같은 기초 격리에 관해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잠시 저의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세무사 회계사가 되기 전에 일반 기업에서 격리라고 불리는 자리에도 있었고요. 그 이전에는 기장을 직접 한 이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자영업, 중소기업의 현실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물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닌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아름드리 나무가 되려면 뿌리가 튼튼해야 큰 나무가 될 수 있듯이 세금을 잘 신고하려면 관련 영수증을 잘 보관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세금을 잘 신고한다는 것은 신고서만 잘 작성한 것이 아닌 세법의 범위 내에서 내가 얼마나 적게 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겠죠. 자산가들은 회계사나 세무사, 변호사 등을 고용해서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적게 낼 것인가 고민하면서 악착같이 세금을 아낍니다. 그런 자산가들도 이렇게 노력하는데 여러분들이 피, 땀, 눈물 흘려서 번 내 돈이 세금으로 안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이 영상 꼭 시청해야겠죠? 경비 영수증 정리 방법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다르고 업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큰 기업에서는 수익 결의서, 지출 결의서, 자금일보 등을 종이로 하던 시스템을 통해서 하던 쓰게 됩니다. 하지만 소규모 기업에서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고 할 여력과 시간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략하게 이제 막 시작한 창업기업, 1인 기업, 자영업자 등에 딱 맞추어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 증빙에는 세금 계산서, 계산서, 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이고 그 밖의 증빙의 경우에는 간이 영수증과 금전 등록기 영수증이 있습니다. 간이 영수증과 금전 등록기 영수증의 경우 요즘 찾아보기가 힘든데요. 이렇게 생긴 것을 간이 영수증이라고 합니다. 작은 식당에 가면 볼 수 있는 그 영수증이죠. 그리고 금전 등록기 영수증은 뭐냐? 이것도 요즘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생긴 것을 말합니다. 카드 영수증과 비슷하게 보이지만 엄연히 다른 것으로 카드 영수증의 경우 카드 회사와 국세청에 전송되는 데 반해 금전 등록기 영수증의 경우 단순히 간이 영수증을 프린트한 개념입니다. 편의점이나 마트 같은 곳에 가면 카드 영수증도 아니고 현금 영수증도 아닌 그냥 종이에 영수증 형식으로 뽑아주는 것이 바로 금전 등록기 영수증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접대비로 1만 원을 초과하여 사용하고 적격 증빙을 수취하지 않았을 때는 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접대비 외의 지출을 3만 원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금액의 2%의 가산세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직원들이랑 점심에 짬뽕을 먹고 45,000원이 나온 경우 간이 영수증을 받았다면 900원의 가산세가 적용이 되며 내가 거래처 사람들과 점심에 짬뽕을 먹고 45,000원이 나온 경우 간이 영수증을 받았다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경우라면 간이 영수증을 2장 받아서 따로 쓰는 것도 방법이지만 이런 방법을 너무 많이 쓰게 되면 나중에 다 들통나게 돼 있으니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경비 영수증은 전자적 방식으로 어딘가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종이 재경 계산서, 종이 계산서, 금전 등록기 영수증, 간이 영수증 등과 같이 사업자 본인이 실물 증빙을 관리할 수밖에 없는 증빙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빠르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비전자적 방식을 취하는 것들은 국세청이 제재를 가하고 있음을 아셨을 것입니다. 종이세금 계산서와 계산서의 경우 적격 증빙이긴 하지만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3억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만 발행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요 맥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보관하느냐? 사실 이것도 지출결의서란 양식이 따로 있지만 우린 항상 소규모의 사업자를 가정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안 한다 라고 하면 아주 고전적인 방법이 있죠. 바로 이 A4지에 영수증을 이렇게 예쁘게 붙여서 보관하는 방법이죠. 여기서 한 가지 금전 등록기 영수증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글자가 안 보이기 때문에 복사해서 보관하는 것도 팁이 되겠죠. 그리고 종이세금 계산서, 계산서의 경우 이런 파일을 준비하셔서 고이고이 모셔두어야 합니다. 세금 계산서의 경우 부가세와 직결된 것이라 현금과 더 같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카드 영수증과 현금 영수증은 모으자니 귀찮고 안 모으자니 찝찝한 그런 영수증들이죠.
전산 기록에 남아있어도 사업 관련성을 인정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럴 때 필요할 수 있으니 꼭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카드 영수증이나 현금 영수증에 관한 것들은 이렇게 한 달치 명세서를 뽑아서 앞장에 두시고 A4 용지에 해당하는 영수증을 붙여서 이렇게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팁은 카드나 현금 영수증 사용분 중에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고 간이과세자 및 면세자에게 받은 것이 아니며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고 사업자 등록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해당되는 카드나 현금 영수증 경우에는 따로 보관하거나 체크해 두시면 부가세 신고할 때 편하게 할 수 있겠죠. 카드 영수증이나 현금 영수증으로 부가가치세 세액 공제를 받을 경우에는 정말 명확하게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나중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계좌이체의 경우 계좌이체는 돈을 전달하는 방법이지 그 자체로서의 증빙 효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계좌이체를 하더라도 꼭 적격 증빙을 발급받으시고요. 만약 적격 증빙을 발급받지 못했다면 2%의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해외 사용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관련된 것이라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국가에서 통용되는 영수증이라도 받아 놓아야 합니다. 통신비의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면 통신회사에 전화하셔서 사업자 등록증을 보내주고 세금 계산서 처리하시면 그에 해당하는 부가세만큼을 공제받을 수 있으니 핸드폰 요금, 사무실 전화요금, 전기요금 등은 꼭 세금 계산서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나는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대상자라서 증빙을 모을 필요가 없다라고 들었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요. 내가 기준경비율 대상자라고 하여도 기준경비율에 의해 신고하는 것보다 기장을 하여 세금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방향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표와 같이 월별로 각 증빙에 따른 경비 사용 금액을 정리하여 두면 소득세 신고나 부가세 신고할 때 편리하기 때문에 한번 작성해 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혹시나 서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따뜻한 연말 보내시고 다음에는 부가세 신고와 관련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